중이나 선이나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새 당대표가 됐어요. 네. 요 정청래 새 당대표 선출의 의미 요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뭐예요? 뭐 민주당 지지층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오, 이건 뭔가요? I'm still hungry. 이건 그렇죠. 예. 배가 고프다는 거에는 뭐 강한 개혁과 그렇죠. 생명적인 열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한 발 떨어져도 보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도 했고 예. 의석도 제일 많고 그다음 당 지지율도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법안 예. 같은 것도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좀 내실을 다지고 장기적 전략을 보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볼 때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 아직 멀었다. 더 많은 개혁. 뭐 좋게 말하면 더 많은 개혁이고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은 좀 압박, 강공. 예. 그걸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약간 안정적으로 네. 좀 천천히 그렇죠. 편안하게 뭐 국정 민생이라든지 뭐 경제 현안 뭐 이런 쪽보다는 예. 우리 사회에선 개혁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국 사회 이제 특수성인데 예. 검찰, 뭐 언론, 법원 이런 쪽이 개혁으로 많이 치부가 되잖아요. 예. 제 생각해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뭐 개혁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의 개혁이라는 것은 뭐 사학법, 예. 국가보안법 뭐 이런 쪽이었는데 또 예. 이제 늘 나오는 게 이제 뭐 노동, 그다음 경제 이런 이슈인데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삼 개혁이랄까 그걸 계속 강조했었죠.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선택한 거고. 예. 중단 없는 개혁과 수성보다는 그러니까 수비와 수성보다는 공격 앞으로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예. 자 그런데 근데요 이거 처음에 정청래 대 박찬대, 박찬대 대 정청래 이렇게 이제 양강으로 매치업이 짜질 때 제가 물어보면 누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표차가 61대 38 이건 엄청나게 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정 의원이 박 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있었던 장면 거는 뭐 이제 있어요?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보면은 그 강선호 의원 예. 낙마했을 때 여론은 그때 보면 한 뭐 7대 3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비등비등했단 말이죠. 예. 그럼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비등비등했다는 말은 제가 뭐 5대 5로 가정적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중에서는 강선을 지키자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죠. 강선의 반대쪽은 조금 중도적인 쪽들. 막 이 당에 이런 건 뜨겁지 않은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유는 다르겠지만은 대선도 됐고 약간 이 정치 쪽에서는 관심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정치 쪽에 관심이 있고 전당대회에 적극적이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뭐 그렇게 잘못했어?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언론에 밀리고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런 거겠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 이재명 정부한테 좋게 될 거냐. 우리가 늘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늘 그랬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 예. 우리 핵심 지지층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쪽하고 국민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쪽에 대립은 늘 있는 건데 어느 당이나 항상 그렇죠. 있었어요. 예. 지금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전자 핵심 쪽에 줄을 선 것이고 그 전자들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선출한 거죠. 당내 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면 언제나 여든 야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강성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 보고 가는 쪽이 좀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 당선되고 첫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안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통령 호흡이라든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핵심 당원들은 여전히 I'm still hungry인 것 같아요. 여기서 쉴 수 없다. 네. 중단 없이 닥치고 그렇죠. 공격 요건데.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저 누구야 강선우 후보자 낙마하기 한 17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진 사퇴하세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할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길을 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이라든지 뭐 주위 분들은 박찬대 후보한테 좀 이제 빚졌다라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알죠. 그렇죠. 예. 예전에 제가 뭐 친한 건 아니고 뭐 제가 친하기에는 뭐랄까 여러분 좀 버거운 분이래 가지고. 버거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고 뜨겁잖아요. 저는 제가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래 가지고. 그런데 정적이긴 하죠, 윤 그렇죠. 실장. 말씀드린 대로고 에너지가 넘치고 뜨겁고 순발력이 워낙 뛰어나고 그걸 뒤집으면 그대로 단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게 이제 정청래 대표는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심이 중요하다. 이제 리더는 당을 따라가는 거다. 그게 이제 양면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를 짚어본다면요. 이건 뭐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족보. 라고 했을 때 운동권 족보?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대표들은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 전 시절부터 해가지고 뭐 동교동에서 오래 했다. 그다음 뭐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뭐 이해찬 이런 분들, 한명숙 이런 분들 뭐 70년대부터의 뭐 이런 것, 뭐 추미애 판사인데 김대중이 픽업해가지고 계속 온 사람이다. 아니면 그 뒤에는 이제 뭐 386. 뭐 이렇게다라는 이제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족보. 인 건데 정청래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뭐 총학생회장이라든지 단과대 학생이라든지 이런 급이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운동권 출신을 하다가 이제 마포에서 학원 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빗대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족보 없이 진짜 자기 이 능력과 생존 본능으로 해쳐가지고 저는 사실 엊그저께 아니 어제죠. 그 몇몇 이제 올해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와 정청래라는 사람이 여당 대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옛날에는. 민주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또 나름의 이제 서사를 형성한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여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거는 당정 관계, 당과 대통령실 관계거든요. 항상 수평적 관계다, 뭐 수직적 관계다 여러 얘기들 나오잖아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떨 거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정청래 대표는 싸움꾼이지 않습니까? 싸움꾼이라는 건 이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느냐. 처음에 프레임은 이게 내라는 끝나지 않았다. 뭐 요 프레임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제가 생각해 유의미한 싸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이제 민생, 경제, 안보 이런 쪽이 이제 싸움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든 어려움과의 싸움이잖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걸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싸움이래 가지고 이거 놓고 야, 쉬운 거 야 윤석열 데리고 와. 뭐 김건희 데리고 와. 김문수 데리고 와. 검사 데리고 와. 그러면은 그거는 국정 운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썩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당심하고 민심이 아까 이제 당심이 중요하다. 정청래 의원이. 당심하고 민심이 똑같으면 좋은데 엇갈릴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당신보다는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정청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진짜 싸움하고 약간 손쉬운 싸움을 좀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권에서 어제 오늘 이렇게 제일 시급한 것이 이제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요? 자격 요건이라든지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은 여권 내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는 전선인 것 같지는 않고 전형적인 전통적인 진보 보수의 전선일 수 있는데 제주주 적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는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별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실이 잡는 대로 갈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분위기 잡는 대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검찰, 이른바 뭐 정청래 대표 표현대로 하면은 이 내란 세력과의 싸움, 뭐 언론 개혁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약간 경제 이슈, 노란봉투법, 주식 양도세 이런 약간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고 같으나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일도 양단으로 잘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뭐 범죄 대응 능력, 뭐 증권 범죄에 대한 뭐 대응 이런 거 다 엮이는 건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정청래 대표한테 제 조언 뭐 제언을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공격수였어요. 늘 타고난 뭐 본투비 파이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당 대표도 그런 캐릭터로 갖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워낙 힘이 세니까 의원 수도 되게 많고 대통령도 있고 지지율도 높은데 그럼 뭐랑 싸울 거냐는 거죠. 뭐 윤석열 나와 나랑 1대1로 붙어 뭐 이러는 거는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정청래 대표 특유의 약간 공격 본능을 좀 없애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뭐 사람이 그러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 공격 본능을 어느 쪽으로 발휘할 것인가를 잘 잡아야 되겠죠. 또 때로는 당원들이 생각할 때는 눈높이에 이렇게 썩 맞지 않은 것을 설득해야 될 때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청래,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당 대표가 됐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질 거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도 근데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뭐 충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임기 자체가 1년짜리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 그러네요.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그렇죠. 물론 또 이제 지방선거는 그 대표의 이제 영향력이 많이 총선보다 오히려 더 많이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광역이라든지 큰 틀은 대통령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컨대 부산의 해수부가 전재수 장관 뭐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정청래 걔야 한번 붙어보겠어. 그런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후보가 이제 적수공권으로 맨주먹으로 대표가 된 분이다 보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은 자기 세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니까 뭘 이제 이른바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확 세우고 그러기는 자기 속마음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강할 것이다. 이런 취지인 거고. 근데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하고 전화했잖아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니까 동료 의원이니까 덕담 차원에서 그냥 전화해서 그냥 격려하고 이런 거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뭔가 대통령실 가지고 이거 엇박자로 해야 되나. 엇박자라기보다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압승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다. 근데 그게 이제 뭔가 갈등의 소지가 내포돼 있다.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는 걸 제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좀 공개적 일성으로 하는 거는 무슨 마음이지?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무슨 마음이지는 윤 실장이 예측해 줘야죠.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강한 쪽에 서겠다라는 마음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강선우 의원이면요 전화 온 건 고마울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오픈한 거는 썩 뭐 좋기만 할까? 강선우 의원이 오픈한 거예요, 이거? 정청래 대표가 오픈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가 오픈한 게 장기적으로 강선우 의원에게 좋을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페북에서 쓴 거고 그게 이제 강선우 의원한테 좋을 것인가라는 저 의문을 제기하신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정청래 신임 대표 얘기. 요거 전통적인 여야 관계가 아니다.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협치 없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방향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썩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좋게 봐주자면은 역할 분담, 국가 배드캅이고 이게
안 좋게 보면은 뭐 엇박자. 근데 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강훈식, 우상호 이런 분들하고 저는 소통이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당대표 5파전입니다. 일단 어제 이제 비전 대회를 했는데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대여 강경투쟁과 당내 단결,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극우 세력과의 단절과 혁신, 주진우 후보는 세대 교체. 뭐 누가 어떤 거를 저 강조해서 씨는 그냥 다들 아실 건데 이게 딱 보니까 결론은 어찌 나올 것 같습니까? 보나 마나예요? 아니면 흐름이 좀 보여요? 아까 이제 민주당 같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당도 예. 뭐 I'm still hungry 이러면서 강선우 의원 이슈 같은 게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가 메커니즘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의힘은 훨씬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메커니즘이? 그렇잖아요. 거기다 제가 어제 뭐 다 보진 않고 약간 키워드 위주로 기사를 정리된 걸 봤는데 이제 예. 김문수 후보의 워딩이 이재명 총통,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막아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장동혁 후보는 뭐 싸우지 않는 자는 뭐 나가라. 예. 라는 거고 뭐 안철수, 조경태 두 분은 이제 뭐 쇄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력 있는 야당 이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실력 있는 야당. 그렇죠. 실력 있는 야당. 지금 현재 제일 먹히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식 이슈라든지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은 한 곱이 잘 넘겼지만은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아 있고 또 뭐 안보 이슈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주의 이런 거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양안 관계하고 이 면에서 그리고 대중 관계의 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야당 입장에서 할 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천장을 친 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늘 보니까 또 오르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 데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정청래 대표는 좀 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진 게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도 있고 하니까 약간 뭐 이런 다른 다양성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분들은 말하자면은 정청래 대표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이 정청래 후보 대표 입장에서 이 내란당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막 이러는데 장동혁 후보는 맞장구 치고 있잖아요. 내가 대표되면 면회 간다. 예. 근데 왜 지금 안 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표 되서 가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게 부담이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실력 있는 야당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여론조사 언급해 주셔가지고 오늘 나온 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1.8%포인트 상승한 63.3% 기록했고요. 그리고 저 정당 지지도 요거는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건데 정당 지지도는요. 민주당의 경우에 전주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4.5%, 국민의힘은 1.8%포인트 하락한 27.2%를 기록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았나요? 예, 남았어요. 예. 아니 마지막 질문이 있길래 여기. 요거 하고 싶으시구나.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윤 실장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쨌든 지금 반탄파가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메커니즘이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분들이 당권을 잡기에 유리한 메커니즘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정청래 대표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선우 이슈를 들고 나간 게 선거에는 유리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당 지지율이 한 7% 8% 되면은 압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7% 8% 중에 얼마를 내가 먹느냐지 않습니까? 이게 당 지지율이 한 40% 되면은 다른 메커니즘이 돌아갈 건데 지금 17, 18 하니까 이렇잖아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면 압승하죠. 반탄파가. 그럼 그렇죠. 강성 지지층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럼요. 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두 사람 중에서 얘기 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동혁 후보는 전환계 씨 유튜브 출연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현재는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는 앞서 윤 실장 얘기했듯이 당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김문수 후보는 현재로서는 방문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 약간 차이를 보자면은 왜 그런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친한계라든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불어 자극하지는 않잖아요. 아 김문수 후보가 친한계를 네, 별 언급 자체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엊그제 뭐 통화했다 이후에 뭐 내부 총질 하지 마라 내가 그런 말 했다라고 하니까 언제 그런 말 했냐라고 하니까 내 잘못 네. 언론이 잘못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워 담았고 나는 한 대표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 장동혁 후보는 뭐 쫓아낸다 그런 식이잖아요. 후반의 주자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체포 무산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외신을 좀 찾아봤 뭐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뭐 윤 전 대통령 그 체포 무산 소식을요. 약간 언더웨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한국의 이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은 되게 독특해요. 이 전 세계적 이제 극우와 흐름의 큰 대표격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근데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 계엄을 시도하다니 거기서 놀랐고 몇 시간 만에 그냥 안 됐네.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이 있네. 그리고 지금 이 요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약간 컬트적 그런 게 이제 국힘한테 뭐가 좋겠나 싶습니다. 역시 그 보도된 것도 국민의힘의 악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